자, 정유라 씨가 말했습니다. 이 부모 때문에 내 딸 정유라 학교에서 왕따를 다녔다. 굉장히 어려운 학창 시절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자, 대통령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자, 언젠가 대통령을 떠났죠. 그때 나는 대통령이 나 정윤회를 잡을 줄 알았다. 그러나 잡지 않더라. 냉정한 면모가 보이더라. 라고 기억했습니다. 먼저 아버지, 이제 이혼했으니까 같이 살진 않습니다만 아버지가 기억하는 정유래 왕따 당한 이야기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영상으로, 음성으로 먼저 듣겠습니다. 자기가 항상 새벽에 나가서 뚱땡이가 뭐 모르도록 타고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하고 지금 이렇게 안타깝게 그런 부분이 내가 참 안타까운데 아빠 엄마가 항상 왕따를 많이 당했지. 학교라기보다도 이제 뭐 승마, 운동, 색안경을 끼고 보고 애한테 이제 그러니까 화두나 발언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말이 많고 근데 그런 왕따 그런 것도 이제 걔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예요. 자, 아버지 생각에는 좀 딸이 가엾고 안 됐을 겁니다. 내 딸 정유라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예, 뭐 이해가 가는 측면은 있습니다. 네. 이 뭐 부모가 특히 정윤혜 씨의 딸로 아마 그때는 많이 알려졌을 것 네. 같은데 고등학교 다닐 때도 승마를 한다면서 수업도 많이 빠지고 할 때 네. 뭐 두루두루 소문이 났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 같이 어울리도 못하고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는 화도 내고 청소년기에 충분히 정유라 씨도 그런 고통을 당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 입장에서 딸을 생각하면은 저런 안타까움이나 이런 걸 충분히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정유라 씨는 뭐 학교 부정 입학 문제부터 네. 또 본인이 SNS를 통해서 많은 또 같은 또래 학생들한테 큰 상처를 줬기 때문에 네. 정유라 씨는 또 다른 학생들은 또 달리 생각하겠지만 뭐 아버지 입장에서는 저렇게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저는 보면 뭐 정유라 씨 보면은 네. 성격이 아주 고약한 공주가 잘난 체 한다. 어느 누가 왕따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보면요. 네. 어렸을 때 8살 때부터 목욕탕 갈 때부터 막 함부로 갑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격이 아주 고약해냅니다. 누구한테나 어른들이 남녀 네. 노소 불문하고 막 함부로 하고 말이죠. 네. 당연히 그런데다 거기다가 부모 특히 어머니까지 권력 자리 없고 갑질을 했으니까 저희 왕때야 너무나 당연하게 자초한 거죠, 사실은. 저 부분이 아버지 입장에서 모르겠습니다. 뭐 안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네. 누가 보더라도 저거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죠. 있는 거죠, 저거는. 자, 굉장히 부모도 문제가 있고 딸도 문제가 있는 것도 그런 그렇죠. 거죠. 이 질풍노도의 그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정유현 씨 아버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정유라 씨가 말을 탄 거는 중3 그 언저리부터잖아요. 사실은 그 이전엔 성악을 했습니다. 선화예중이라는 예술학교에서 성악을 했는데 여러 가지 전공이 바뀌고 그러는 과정을 또 아버지가 기억하네요. 설명하겠습니다. 잘했어요. 중3 때 성악 그만두고 운동하겠다. 선아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얘는 이제 성악을 잘했기 때문에 선화에서 너무 깐깐한 것 같다고. 얘가 그때부터 아마 이제 좀 갈등이 승마는 취미로 했었어요. 성악하면서 취미로 승마하면서 시합에도 나가고. 내가 알기로는 실력이 중학교에서 괜찮아서 고등학교도 무난히 선악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정도의 실력이 된다. 그렇게 나는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중3 말 무렵에 자기는 성악 안 하겠다. 그냥 운동만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더라고요. 성악을 해야만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일반 고등학교를 가면서 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예, 지금 뭐 다 네. 들으시다시피 정윤혜 씨 목소리에도 굉장히 힘이 없고 네. 이 측은한 딸을 향한 측은한 마음이 목소리를 통해서도 느껴지긴 합니다. 그런데 일전에 동아일보에서 취재를 해보니까 네. 정유라 씨가 중학교 때 성악을 한 것은 맞고요. 네. 당시 성악을 가르치는 그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들을 저희가 인터뷰를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좀 좋은 그 예고를 가기에는
부족한 실력이었다. 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악을 중학교 때 뭐 아버지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일정 네. 수준 잘 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네. 같은 수준에 있는 같은 시기에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다른 경쟁 네. 학생들에 비해서는 실력이 다소 떨어져서 네.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기에는 쉽지 않았고 그걸 알게 된 정유라 씨가 진로를 급선회하지 않았나 이런 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정유라 씨는 17일만 학교에 나갔습니다. 근데 실제로 대회에 나간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서류는 가짜로 냈지만 그러면 정유라 씨는 어디에 있었을까? 친구들은 다 학교에 갔을 텐데 그때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지 어쨌건 정상적으로 또래처럼 친구들과 사귀면서 학교 다니고 공부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 성악으로는 대학 네. 진학하기가 좀 어렵다는 판단을 했을 수가 있죠. 또 정유라 씨도 뭐 흥미를 잃었을 수도 있고 한데 장시호 씨가 뭐 이 최순득 씨 딸 아닙니까? 네. 정유라 씨하고는 뭐 사촌 관계인데 네. 장시호 씨가 승마를 했잖아요. 승마를 해서 학교 성적, 고등학교 네. 성적은 뭐 정말 형편없었는데 그때 연대에 또 입학을 했는데 지금 그 특혜 논란 아직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장시호 씨가 승마를 해가지고 연세대에 입학한 걸 알 거 아닙니까? 또 네. 장시호 씨가 이렇게 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네. 승마는 돈 없는 사람은 하기 어려운 운동이니까 이게 아주 많아요. 충분히 우리 경제력은 받쳐주니 네가 승마로 진로를 바꾸면 너도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승마로 바꿔서 승마를 타고 그런 운동을 하다 보니까 학교는 뭐 네. 출석을 많이 못했겠죠. 근데 저기서 네.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네. 여기 경복초등학교와 선화예중이 네. 특정 종교 재단에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네. 예, 그런데 훗날 나중에 최순실 씨가 네. 독일에서 인터했던 그 종교 단체와 같은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뷰했던 매체와 같은 종교로 연결이 되어 그 있는 종교 거죠. 단체와 네. 같은 종교 단체이기 때문에 네. 일찍이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종교 쪽에 관심이 많았어 그쪽이 심취했고 네. 지금까지도 어떤 그런 종교 단체와 깊은 인연이 있지 않나라는 것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증거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정윤혜 씨 오늘 채널A와 동아일보 2시간 38분 동안 단독 인터뷰였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조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인데요. 과연 어떻게 소개를 받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왔고 어떻게 거리를 두게 되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먼저 떠날 때 이야기인가요? 이걸 좀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뭐 대통령께서 붙잡았으면은 했을 수도 있겠지. 근데 또 마지못해서 또 안 붙잡으셨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러시진 않으셨어요. 오히려 뭐 나보다는 대통령이 더 부담이 대고를 향해 가시던 분이니까 부담이 있으셨겠지. 정윤회 씨는 벌써 수년 전에 저를 돕던 일을 그만두고 제 곁을 떠났기 때문에 이 국정 근처에도 가까이 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실세는커녕 전혀 관계가 없어요. 대통령께서 실장님 못지않게 이렇게 냉정하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분 냉정하시죠. 그런 부분 메꾸는 거 정확하시고. 예, 뭐 대통령께 좀 서운한 감정도 있을 수 네. 있죠. 그런데 언제 정확히 그 곁을 떠났는지 몰라도 지금 대통령 말씀은 정윤회 씨 문건하고 아마 네. 제기를 했는데 저 문건이 나오면서 또 최순실 씨하고 이혼을 하겠다는 뭐 보도까지 있었는데 뭐 끙끙 맺는 건 대통령께서 분명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네. 이 18대 총선이죠. 네. 그 친박계 학살 당했을 때도 네. 대통령은 안타까움을 피력하셨지만 그 사람들 저 공천 배제된 분들을 이렇게 구제하려는 노력은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네.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이 말씀으로 메시지를 던졌고 그때 김무성 대표가 네. 공천 못 받았는데 좀 매우 서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네. 이건 미묘한 말씀인데 사실 네. 제가 처음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이혼 직전에 정윤회 씨가 몇 사람을 만나서 속마음을 좀 털어놨습니다. 네. 그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상당히 존칭을 쓰면서 네. 참 잘 돼야 될 텐데 많이 이제 걱정을 하면서 우려를 한. 네. 그리고 최순실 씨 얘기가 나면 바로 그 사람 말에 의하면 거의 육두문자에 가까울 정도로 네. 아주 불만을 토해냈다. 네. 그러고 보면 결국 그래서 그 전달한 사람 얘기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 씨의 관계를 네. 비집고 틀어지게 만든 장군이 바로 최순실이라는 거고 충분히 그 사람은 이제 그렇게 전망을 분석을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건 과거에도요, 정윤회 씨는 나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내놓은 게 있거든요. 자, 중앙일보 인터뷰한 거 봤더니 어떻게든 좀 지켜드리고 싶은데 이 얘기를 보니까 뭐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을 망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정윤회 씨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윤회 씨가 그동안에 언론과 네. 인터뷰했던 거 보면 그런 게 묻어 있습니다. 내가 계속 보좌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최순실에게 좀 잘못한 거 아니냐는 그런 어떤 뉘앙스를 풍기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뭐 이런 얘기를 했죠. 네. 대통령이 처음 정치권에 들어올 때부터 같이 일했다. 그때는 보좌관이 나 혼자였다. 당시 뭐 네. 비서실장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분의 심적 고통을 옆에서 묵묵히 지키며 죽겠다는 각오로 모셨다. 나름대로 당시 이제 대통령한테 충성심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네. 것이고요. 네. 그리고 하나 더 보실까요? 네. 남자로서 이건 너무하다. 박 대통령 약한 여자인데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 성격이 좀 남자다운 편이다. 약한 여자를 보면 지켜주고 싶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 저건 사실 뭐 심정은 이해는 가나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네. 글쎄 좀 공적인 문제고 의원이고 당시 이제 한나라 부총재 아니었습니까? 본인은 네. 비서실장인데 뭐 남자로서 약한 여자를 지켜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네. 뭐 정윤회 씨의 당시 대통령 당시 박근혜 의원이죠. 네. 박근혜 부총재에 대한 뭐 충성심과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는 하지만 저 표현은 조금 저는 좀 부적절한 표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게 되는 과정, 그러니까 대통령을 향해 가는 분이라는 말로 보고 대선 전에 떠난 것처럼 본인 스스로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떠나다고 했을 때 대통령이 좀 그동안의 정리나 그 중요성에 비춰보아 좀 잡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결국 그런 일은 없었다는 거잖아요. 자, 그 과정에 최순실 씨가 있었던 것 같고요. 과거에 대통령을 모셨던 당시, 그 당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회 씨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소개합니다. 내가 뭐 연락해서 뭐 하겠어. 쓸데없이 밥 한 번 먹고. 사실 10년간 같이 일했다는 사람들은 10년간 같이 그 고생을 하고 선거를 치르고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끈끈하거든, 사실. 선거 수십 번을 치렀지. 경선도 안 됐고, 그때는. 그리고 2007년도에 경선이 안 되셨어. 자, 저건 어떻습니까? 네. 정윤회 씨 입장에서는 1998년에 대통령 네. 보궐선거로 네. 초선원이 될 때부터 보좌를 했고 지금 소위 3인방이라는 사람을 본인이 뽑았단 말이죠. 네. 그리고 선거의 여왕이 되기까지 뭐 선거를 수차례 치렀고 네. 수십 차례 치렀죠. 네. 그래서 정말 물밑에서 보좌를 했던 사람들이니까 끈끈한 그 인연, 그거는 뭐 본인도 인정을 할 정도고 네. 문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전면에 드러나서 대통령을 돕지는 않았지만 네. 물밑에서 뭐 문고리 소위 3인방하고 항상 연락을 하면서 충분히 도왔을 거예요. 최순실 씨도 적극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 사람들 관계가 나쁘지는 않았고요. 네. 그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네. 과연 정윤회 씨가 어느 정도 국정에 관여하고 또 3인방과 연락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정윤회 씨 문건으로 이렇게 추정해 본다면 그 문건이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3인방과 많은 연락을 네. 하면서 정윤회 씨도 자기 생각을 어느 정도 많이 이야기하고 관철도 하고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순실 씨가 어느 선에서 정윤회 씨가 더 개입하는 걸 나름 그 차단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네. 정윤회 씨 문건도 이거는 확인된 건 아니지만 추론의 영역이지만 네. 최순실 씨가 만든 작품일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네. 근데 저 문건이 나옴으로 인해서 정윤회 씨는 완전히 제거되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정호성을 비롯해서 문고리 3인방을 본인이 직접 뽑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랬던 세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가면 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만세를 불렀겠죠. 야, 이제야말로 내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 근데 막상 말이죠. 네. 청와대에 들어가고 한 사람 밖에 있으면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연락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게 저도 있어 보면요. 막상 아무리 밖에서 따로 만나고 전화를 한다고 하지만 점점 한계가 생기고 점점 멀어지는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 반면에 반대로 최순실 씨는 깊이 보니까 연락을 하고 대통령과 직접 연락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한 소외감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네. 부분을 충분히 지금 유추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윤회 씨 얘기가 과연 얼마나 100% 진실에 가까운 것인지 뭐 검증이 좀 필요한 것이겠습니다만 오늘 얘기만 놓고 비추어 본다면 정윤회 씨가 실질적인 실권자로서 십상시로 불리는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을 정기적으로 바깥에 중국집에서 불러 모아 인사에 개입하고 이건 아닌 게 맞는 것 같네요.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과연 정윤회 씨는 2시간 38분 동안 동아일보와 채널A 기자를 만났는데, 왜 과연 이 시점에 입을 열게 됐는지, 특히 특검의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가 어디까지 얘기할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지는 채널A 종합뉴스에서 보다 풍성한 정윤회 씨 얘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